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의 심장, 바로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또 어젯밤에 친구랑 나눈 카톡 메시지,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수많은 사진들까지 우리의 이런 모든 디지털 생활 기록들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고 처리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해서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나타난 클라우드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잡하기 짝이 없던 네트워크의 질서를 잡아준 SDN의 비밀도 한번 파헤쳐보고 데이터 처리의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까지 쭉 나아갈 거예요.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죠. 데이터 센터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온프레미스라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 전산실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온프레미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구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네 건물이나 전산실 안에다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까지 싹 다 직접 사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막강한 장점이었어요. 하지만요, 이 방식은 아주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만든 서비스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버를 늘려야 하는데 서버 한 대 추가하는 데만 해도 구매하고 배송받고 설치하고 설정까지 몇 주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막대한 초기 비용이랑 부족한 공간 문제 때문에 정말 발목을 꽉 잡혔던 거죠. 뭔가 새로운 방식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 절실함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것,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IT 인프라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정말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이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의 차이,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자가용이랑 택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프레미스는 내가 직접 차를 사고 보험도 들고 주기적으로 정비도 해야 하는 자가용인 셈이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 앱으로 딱 불러서 타고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만 돈을 내는 택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인프라를 마치 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 진짜 단 몇 분 만에 서버 수백 대를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설령 서버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버가 바로 그 일을 대신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덕분에 이제 기업들은 무거운 인프라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네 서비스랑 비즈니스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클라우드 덕분에 서버랑 스토리지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상 서버가 수천, 수만 개씩 막 생겨나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는 도로망,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완전 거미줄처럼 얽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 복잡한 교통망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아주 똑똑한 지휘자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휘자 역할을 맡은 게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줄여서 SDN입니다. 이걸 또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복잡한 교차로마다 교통경찰 아저씨가 일일이 서서 수신호 보내는 대신에요, 중앙관제센터에서 도시의 모든 신호등을 한눈에 딱 보면서 전체 교통 흐름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같아요. 네트워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부 지휘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장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근육 역할만 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 하나하나에 다 접속해서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앙 컨트롤러한테 그냥 A 서버랑 B 서버 통신하게 해줘, 이렇게 정책만 딱 알려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니까 네트워크 관리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빨라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유연한 서버에다가 똑똑한 네트워크까지 갖췄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진짜 0.1초, 아니 0.01초의 지연 시간도 치명적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타난 거예요. 데이터가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가장자리, 그러니까 현장 바로 근처에 작은 데이터 센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모든 책을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에선 모든 데이터가 저 멀리 중앙 클라우드까지 긴 여행을 떠나야 했잖아요. 그런데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가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짧아진 물리적 거리가 0.01초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고요. 이게 자율주행차한테는 정말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생산 라인에 있는 센서가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공장 안에 있는 엣지 서버가 그걸 받아서 즉시 기계 온도가 너무 높은데? 위험해? 라고 판단하고 바로 경고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엣지가 맞고요. 나중에 장기적인 패턴 분석이나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만 잘 모아서 중앙 클라우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엣지는 현장에서 빠른 판단, 클라우드는 큰 그림을 보는 깊이 있는 분석을, 이 둘의 완벽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로 또 SDN 그리고 엣지 컴퓨팅까지 데이터 센터가 정말 숨가쁘게 진화해온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낼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과연 어떤 모식일까요?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요,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일 겁니다.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가 현악기처럼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요. SDN이라는 지휘자가 전체 데이터 흐름을 최적으로 조율해줍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클라우드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깊고 웅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인프라, 바로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에 갇혀있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클라우드와 엣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기들을 하나로 잇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이자 컴퓨팅 구조물. 즉,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능형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 센터의 정말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능형 인프라를 한 단계 더 저 너머로 도약하게 만들 다음 기술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